안녕하십니까, 시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가? 재학생은 재학생 나름대로, N수생은 N수생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모양이야. 고민할 것 없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뭐 벼락치기로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 시험 범위가 내신처럼 딱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벼락치기로 내가 지금부터 뭘 하면은 몇 점 더 올릴 수 있다. 근데 몇 점을 더 올린다는 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6평 점수 중에 한 20%가 수능에 반영되냐? 아니잖아. 그냥 시뮬레이션, 그야말로 모의 시험이기 때문에 나의 위치가 어떠한지 이런 걸 평가하는 수단, 그리고 나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걸 통해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이번 시험에서 내가 1등급이었으니까 서울대 가겠는 걸 이런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고 시험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라도 하고 보자 라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영역별로 얘기할게. 자, 일단은 문학부터. 문학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뭘 해야 하느냐, 정해져 있죠. 이거는 사실 일단 뭘 해야 되느냐, 개념어 학습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개념어 점검.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는 작품의 내용은 다 파악이 되는데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예를 들면 시를 읽었어. 내용 파악 다 됐어. 근데 선택지에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가 뭔지를 몰라. 내가 못 풀어요. 그럼 이런 개념어 점검. 그 다음에 EBS 작품 정리.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는 수능 완성은 안 나옵니다. 아직 교재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수능 특강 지문들이 이제 50%가 연계가 될 텐데 분명히 올해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죠. EBS의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피부로 느껴지도록 출제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랑 상관이 없었잖아. 근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EBS가 연계되는 첫 시험이에요. 그래서 EBS 작품 정리, 문학 작품들은 특히나 현대시, 아마 2작품이 나오면 한 작품은 연계될 테고, 그 다음 고전시가 분명히 연계 작품이 출제가 될 거야.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 고전 소설이 연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현대 소설도 혹시 모르니까 작품을 한번 쭉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은 이 정도.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독서 얘기. 비문학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비문학은 뭐 개념어 학습을 하고 이럴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지문들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봐. 첫 지문으로 나올 거는 독서론이죠. 근데 독서론 지문을 우리가 따로 6평을 대비해서 공부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겠지? 근데 두 번째 지문이 가나형 융합 지문이지. 지문도 길고 6문제로 가는 이 지문에서 가 플러스 나 융합 독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좀 덜 낭비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뭐 단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둬야 되겠다.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가나형 지문에서 한 12분 써버리고 12분, 15분 써버리고 뒤에 다 찍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올 지문들, 법경제,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쪽 분야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최소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법경제, 그 다음에 과학기술. 최소한 두려움은 좀 없앨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집중적으로 하세요.
법지문에는 이런 사례 적용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구나. 그럼 보기박스 사례 적용 문제 법지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군. 경제지문에서는 계산 문제나 그래프 문제가 잘 나오는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겠네. 과학기술은 정보량이 너무 많구나. 지문의 길이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길진 않지만 정보량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메모하면서 좀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볼까?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하도록 하세요. 알겠나요? 이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선생님 이건 뭘로 합니까? 기출로 해도 되고 EBS로 해도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선택 과목, 선택 영역. 이게 이제 화작하고 언매가 이제 좀 해야 될 것이 다른데, 화작은 사실 개념으로 승부 보는 파트는 아니잖아. 여기가 물론 일부 공부해야 되는 개념어가 있기는 하지, 화법 영역에서. 근데 화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풀이를 좀 하도록 하세요. 어떤 지문 유형, 첫 지문에는 발표나 강연 지문이 주로 나오는데, 발표나 강연 지문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문 독해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문 유형. 그 다음에 문제 유형. 발표 지문이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문제로 말하기 방식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 문제로는 자료 활용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 문제로는 청중의 듣기 평가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 각각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공부. 지문 유형과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유평을 볼 수 있도록.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또 둘로 나뉘어야죠. 여기서 언어하고 매체는 학습법이 조금 다르니까 언어, 즉 문법은 개념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문법 개념 학습은 다 되어 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특정 단원이 있을 거야. 알겠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잖아. 그 중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개념서를 펴놓고 단원, 대단원명이 있고 소단원명이 있을 거 아니야. 소단원명을 쭉쭉 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뭔가 좀 잡히질 않는 것 같은데 머리에서? 그러면 그 부분이 약한 거야. 그런 단원 집중 학습. 알겠죠? 개념 점검을 하는데 좀 내가 약한 단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겠지. 알겠죠? 그 다음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지문 유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지. 전통 매체에 대한 지문이 나오면은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문을 봐야겠다. 뉴 미디어에 대한 지문이 나오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뭘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수특으로 공부하세요. 수특으로. 수특에 굉장히 다양한 지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수특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언매는 굳이 수특으로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언매, 그러니까 그 문법 기본서, 언어 기본서로 공부를 하면 되고, 매체 파트는 어차피 기출문제도 별로 없고 뭘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 테니, 그렇다면 EBS 수능 특강으로 공부를 하고 유평을 보시라. 알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입니다. 모의, 가짜, 고사, 시험, 가짜 시험. 가짜 시험이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 단 재학생들은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긴 해야 되겠지. N수생들과, 그러니까 재수 N수생들과 성적이 합산되는 첫 시험입니다.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만의 리그였던 거고, 이제 처음으로 강력한 재수 N수생들과 성적이 합산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나의 객관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는 거거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나 자신을 시험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긴장을 할 필요 없다. 단 1%도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시험의 성적은. 알겠죠? 단 항상 어떤 시험을 보든 시험을 보는 목적은 뭐다? 나의 약점을 파악하는 거다.
물론 수능 빼고. 수능은 너의 약점을 파악하는 거냐? 수능을 보고 나서 난 이게 약했어. 이건 아니지. 그건 이제 결론인 거고 수능은. 중간에 있는 모의고사들의 의미는 다 나의 약점을 과목별로 그 과목 안에서도 지문 유형별로 문제 유형별로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자료로 삼아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도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는 해설 강의를 자세히 할 생각입니다. 자세히. 선생님이 3월 교육청 때 해설 강의를 좀 간략하게 했었고 4월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해설 강의를 진행을 안 했고 근데 6월 평가 모의고사는 좀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밀하게 해설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잘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파이팅 하세요!